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흥분 상태에서 글을 써서 두서없이 마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남편과 시댁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경력 쌓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좋았고 그 뒤로부터는 돈 벌고 재테크하는 데 미쳐서 남자 만나고 연애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고 주변에 친구들이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걸 봐도 내가 벌면 그만인데 왜 굳이 돈 많은 남자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당장 없더라도 남자는 많이 만나봤어야 사람 보는 눈도 생겼을 텐데 20대를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만 하며 돈 모으고 살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러다가 정말로 골드미스로 늙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연애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게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나이에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외모도 준수하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며 여자의 마음을 잘 알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외모를 이용해서 많은 여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능숙하게 여자를 다룰 줄 알았던 건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늦게 시작한 연애는 정말 달콤했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만난 지 1년 만에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때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몇 배를 벌고 있었고 저는 이미 제 명의로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서 남편이 혼수 약간 해오는 걸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말이 혼수였지 그냥 오래된 세탁기, 냉장고 바꾸는 정도였고 오히려 남편이 오랜 시간 타고 다니던 국산 중고차를 외제차로 제가 바꿔주면서 사실상 결혼식의 대부분의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았고 능력도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었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결혼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시댁 집안 자체가 대체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집안 경조사에 드는 비용도 상당 부분 제가 부담했었고 때마다 시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명절이며 기념일에 선물도 한 번씩 해드렸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능력 없는 시아버님 대신에 평생 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되어 평생 하던 일 그만두시고 친구분들과 여행 다니면서 인생 즐기시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새 옷도 사입고 가방도 사들고 친구들 만나서는 아들 잘 둔 덕분에 호강한다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남편과 4살 차이 나는 시누이는 전문대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알바를 전전하며 살다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면서 학원비 내달라고 하길래 그 비싼 학원비도 제가 내줬습니다. 기껏 돈 내줬으면 열심히 다니고 취업해서 능력 없는 자기 부모님이라도 먹여 살리던지. 그 학원마저도 끝까지 못 다니고 미용기술 배우고 싶다며 다른 학원 다니는 바람에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그때 남편이 제게 잘해주고 있어서 참고 지원해줬습니다. 학원비며 용돈까지 다 대줬지만 결국 제대로 된 직업은 지금도 못 구했어요. 그 와중에 올 초에 남자 만나서 시집간다면서 뻔뻔하게 저한테 결혼 비용 좀 대달라고 하네요. 진짜 대답도 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식구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느니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식구끼리 돕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저는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일까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또 멍청하게 신우 시집갈 때 뭐라도 하나 들려서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신 차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남편놈 허우대 멀쩡하고 제가 사준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다니던 헬스장 때려치고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간덩이가 부어서 처음엔 유튜브 한다고 설치면서 운동 영상 몇 개 찍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그마저도 안 하고 헬스장을 차린다고 가게 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작 저는 헬스장 차려준다고 말한 적 없는데 무슨 돈으로 차린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온 가족이 이런 식입니다. 처음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조금 더 버니까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온 가족의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기가 도를 지나칩니다. 제가 어디 못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닌데 마치 제가 돈으로 어린 남자 꼬셔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점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기고만장해지고 이 상황에서 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편에게서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제가 주는 용돈도 수시로 부족하다고 하고 안 쓰던 향수도 자주 쓰고 외출하는 등 여자가 보기에 바람피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온다고 하길래 마침 제게 연락처가 있는 친구라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어? 하고 하긴 전화를 했고 당연히 남편은 그 친구와 약속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오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자고 했더니 자기를 못 믿는다며 지가 먼저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말싸움이 길어지는 것 같아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평생 운동만 했던 남자를 제가 힘으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자 남편은 핸드폰을 벽에 던져 박살내버리더라고요. 심증은 거의 확정이었는데 물증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로 남편의 카카오톡을 들어갔더니 역시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동시에 만났어요. 서로 간에 오고 갔던 사적인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죄다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옮기고 저는 드디어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바람핀 두 명에게 연락해서 유부남과 바람핀 거 알고 있었냐고 상간녀를 고소한다고 했더니 둘 다 제게 전화해서 자기는 몰랐다고 남편에게 속았다며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여자들에게도 남편이 본인을 총각이라고 속여 지금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쓰게 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와 시댁에 보내주고 있던 용돈을 다 스톱시켰더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의 집이니 남편은 바로 쫓아내버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 다 쓰러져가는 손바닥만한 너네 집 가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오해한 거라고 거짓말하며 버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고소한대요. 제가 무슨 죄목으로 저를 고소하냐니까 갑자기 생활비를 끊어서 길바닥으로 내앉게 생겼다면서 절대 용서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보내주고 있던 돈과 신우에게 지원해주던 돈도 전부 내역이 남아있으니 이혼 소송할 때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제게 전화해서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제게 쏟아냈고 저는 당연히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해서 소송할 때 증거자료로 추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비용 청구한 소송만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던 말던 제가 알 바가 아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헬스장 그만뒀을 때 하도 식원방을 떨었는지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려서 적어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트레이너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저와 이혼하기 시작하면서 시댁 집안이 쫄딱 망해가는 건지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써온 돈을 전부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제가 받아낼 수 있다면 남편과 시댁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겠죠. 절대로 봐주는 일 없이 끝까지 소송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네요. 사람을 믿고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